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북부 지방엔 밤부터 집중호우도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내리는 비 때문일까요? 주춤하는 더위는 반갑습니다. 7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의회가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중구의회도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7대 의회 때와 달리 파행 없이 진행됐습니다. 금천구 의회 역시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류명기 의장은 주민과 호흡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유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제8대 종로구 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양순 의장이 제8대 전반기 종로구 의회를 이끌게 됐는데 종로구 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의회가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유양순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받고 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의장은 재선 의원이자 제7대 종로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양순 의장은 종로구 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종로구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져요. 앞으로 여성에 대해 깐깐하게 또 꼼꼼하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부의장직 선거에서는 이재광 의원이 9표, 최경애 의원이 2표를 얻으며 이재광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종로구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재광 부의장은 지난 제7대 의회에서 부의장직을 경험했고 최다선 의원인 만큼 초선 의원이 많은 종로구 의회에서 선배 의원과 후배 의원 간 가교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제5인 의원인데 우리 의회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무겁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호 의원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성택 의원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여봉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8대 종로구 의회의 첫 행보인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의정 경험이 많은 의정단과 열정 가득한 초선 의원들이 어떤 화음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이렇듯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기초의회에서는 개원식과 원구성이 한창입니다. 중구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도에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의회가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의장단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에 돌입했습니다. 투표 결과 의장에는 4선의 민주당 조영훈 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재선의 한국당 이화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조영훈 신임 의장은 의원 간 당파 싸움은 지양하고 소통을 통한 선진 의회로의 발돋움을 약속하며 동시에 구청에 대한 견제도 충실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번부터는 좀 견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중구민들이 이 정도면 의회가 잘하고 있다 하는 데까지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이화묵 부의장 역시 의원 간 내홍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었던 지난 7대 의회의 모습을 경계로 삼고 의원 간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의견을 서로 이제 수렴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서로 또 대치되는 부분 같은 게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제가 잘 완화하고 어디보다도 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7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의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의석 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석,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모두 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정당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이어 치러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이혜영 의원이, 행정보건위원장에는 민주당 윤판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에는 한국당 고문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3명 모두 각각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며 출발한 제8대 중구의회는 오는 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금천구 의회도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 당선된 류명기 의원은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주민과 호흡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명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기 의원이 8대 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류 의장은 5일 열린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의 지지로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합리적이고 화합하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어진 투표에서 부의장은 조윤영 의원, 운영위원장에 이경욱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백성권, 김경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원구성을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금천구의회는 무엇보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저와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금천구 구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고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한 발짝 더 고개를 숙이고 다가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평소에 제가 의장이 된다면 검은색 관용차를 저는 과감히 반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섭 의원은 소수정당에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의장단과 상임위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마포구가 8년 만에 신임 구청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동균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4년의 임기를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유동균 구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메시지는 소통. 구민들에게 먼저 묻고 들으면서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민이 어떤 꿈을 꾸는지 또 구민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먼저 묻고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마포를 만들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관문 도시인 마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유동균 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인 마포 1번가 프로젝트의 파란 우체통도 선보였습니다. 파란 우체통을 각 동과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해 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의견, 제안 등을 이 파란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제가 다 점검을 해서 우리 마포 행정에 녹여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8년 만에 신임 구청장 시대를 연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16개 동 초도 순시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구정 돌보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민선 7기 노원구를 이끌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힐링도시,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취임식 30분 전부터 주민을 맞이했습니다. 참석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주부,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명 주민과 취임식장에 공동 입장한 오승록 구청장. 엄숙한 분위기 속에 구청장 취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원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오 구청장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구정 주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구정 방향은 총 6개 분야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 도시, 쉼표가 있는 문화 도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 복지 도시 등입니다. 서울 강북권을 대표할 만한 예술극장을 만들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요. 상업시설이 있는데 이 자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같은 극장을 하나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행사 말미 오승록 구청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해 민선 7기 노원구청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상수동을 진입하던 승용차 한 대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전모 씨를 비롯해 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쯤 북한산 원여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한 명이 산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박모 씨가 좌측 고관절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장위시장이 재개발로 인해 반토막날 상황입니다. 60년간 자리해온 만큼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의 대표적 시장인 장위시장. 하루 수천 명이 오가는 이곳은 장이돈 주택가를 관통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문을 닫는 점포가 하나둘 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에 묶이면서 오는 9월까지 장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목형 시장인 장위시장은 장인뉴타운 19역과 11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11구역은 개발이 해지된 데 반해 19역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시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된 것. 최근 12와 9비로 현대화 사업까지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존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반을 쪼개버렸으니 이거 계속 잘하고 있는 시장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시장에 하여튼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시장을 살려주십시오. 60년 전 된 이 시장을 죽인다는 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맞지 않습니까? 이 서민들 다 어디로 가서 먹고 살으라고 그냥 거짓골을 해서 내보냅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이용해온 주민들도 아쉬움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얼마나 잘 해놨어. 비 와도 비도 안 맞고 더울 때는 저거 다 열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부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뭐 남몰라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 그럼 이 어머니도 안 하고 멀리 가신다더니. 개발의 위기에서 벗어난 나머지 상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200여 개의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철거되는 만큼 반토막난 장위시장이 그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우리가 크게 있다가 반 잘라지면 아무래도 이제 길이 이제 저쪽으로 가면 조금 적어지죠. 사람이 여기까지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재개발로 인해 시장을 떠나야 하는 절반의 상인들과 또 시장에 남겨진 절반의 상인들. 이들 모두 반쪽짜리 장위시장을 두고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우리나라 전자유통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통 구조가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쇠퇴해가고 있는데요. 이를 안타까워하는 몇몇 상인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옛 상가의 명성을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국내 전자제품의 유통 메카인 용산 전자상가 일대입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게임기와 홈캠까지 없는 전자제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넷에서 가격 경쟁이라든지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편하게 사겠다는 붐이 일어나면서 용산 전자상가에 사람이 100명이 올 거를 50% 줄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가 내선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가를 되살리기 위해선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몇몇 상인들은 지난달 27일 딜라이브 플러스와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OTT 셋톱박스 등을 통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콘텐츠들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4차 산업인 드론이나 내지는 그 새롭게 지금 그 변모해가고 있는 미디어 산업 이쪽으로 많은 업자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 의해 창고형 상가로 전락하고 있는 용산 전자상가. 새로운 콘텐츠의 도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사회에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세대 중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50플러스 센터 개관으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5060 세대들이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하며 고민도 더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앞둔 5060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꺼내봅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현직 사회복지사 정명자 씨는 인생 후반의 삶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2월 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에도 일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취미생활이지만 저도 이제 국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재능을 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즐겁고 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살고 마감할 수 있는. 이은주 씨는 바쁜 생활로 중단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취미 생활로 젊은 날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15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다시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요. 이날 5060 세대들은 전국 일주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의 여행을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재능기부와 노인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4일 이처럼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취업 기회 제공과 경력 교육 등으로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강좌가 뭔지, 수요가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그 강좌들을 한 30% 정도는 기획해서 주민들이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찾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는 5060 세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강좌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두 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가 개통했습니다. 당초 이 두 곳은 철도로 인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스카이워크 개통으로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교량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일본의 어느 철도 마을을 연상케 합니다. 사근동과 행당동을 연결하는 스카이워크가 개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분당선과 경의중앙선이 관통하는 탓에 단절됐던 양쪽 마을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500m가량 돌아가던 길을 100여 미터로 단축시켰고 행당동 방면의 행당초와 사근동 방면의 행당중과 덕수고를 통학하던 학생들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개통식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주민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어린이들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에 훨씬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의 공사 끝에 올 7월 개통한 스카이워크는 폭 5m, 길이 78m로 중심 축대에서 끈을 이은 사장교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야간 경관을 위해 LED 등 151개를 설치했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세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54억 원으로 행당 6재개발조합과 LH공사가 아파트 건립 기부 체납 조건으로 각각 27억 원씩 부담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심의 결과에 의해서 이거를 양쪽 간의 주민들 간의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다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워크의 유지와 보수는 앞으로 성동구가 책임집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것 같고요.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보행교량 하나로 더욱 가까워진 행당동과 사근동. 주민들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더 가까워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얼마 전 충고하지 말라는 충고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글의 핵심은 충고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도 살다가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도 결국 충고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충고보단 칭찬으로 그것마저 어렵다면 침묵을 지키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충고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